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8회차입니다. 오늘은 문제 정의하기 시간입니다. 약 3회차 동안 저와 문제 정의하기를 할 텐데요. 문제 정의하기에 앞서 오늘 예전 영화인데 올드보이에 나왔던 대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왔었죠. 당신의 실수는 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답을 나올 리가 없잖아. 오늘은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감하기를 통해 우리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정의의 단계에 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아이디어, 솔루션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한 단계를 더 거치셔야 됩니다. 문제 정의 단계인데요.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올바른 질문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찾아야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정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예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진짜 문제인지 확인하셔라. 두 번째, 그 문제를 풀리면 정말로 가치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셔라. 세 번째, 내가 열정을 갖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지를 확인하셔라. 요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는 데이터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 문제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공감 대상자, 즉 고객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가설 설정을 우리 나름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디자인 싱킹이 굉장히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도 정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최종 아이디어, 결과물까지 나올 때는 사실은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업자이잖아요.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적으로 그것들을 운영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업을 운영해 나갔을 때 그것들이 정말로 수익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시죠. 시장 규모 같은 걸로 추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회차는요,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하는 문제인지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하고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할 거죠. 그리고 공감을 통해 나온 가설들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면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영국의 응급실 서비스 디자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946년부터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 체계인 국가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용 부담이 없는 만큼 의료 공급보다 환자 수요가 많고, 그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복합질환 환자의 경우 진단에만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센터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료 대기 시간은 응급실에서도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의 응급실에서 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웠겠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 근데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400시간이 넘는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왜 환자들이 공격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환자가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쉬운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희도 가설을 한번 세워볼까요? 폭력을 유발하는 환자군을 술에 취한 사람처럼 겉보기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과 그 외에 평범한 사람들로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한테서 더 많은 폭력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설이 맞으셨나요? 폭력 발생의 수순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보내는 대기 시간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이런 불만이 환자의 불안과 고통과 합쳐지면 인내심을 잃고 또 쉽게 의료진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카운슬에서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해법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디자인 사무소인 피어스 로이드에서 더 나은 응급실이라고 나왔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관련 데이터를 찾는 것이 진짜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웠던 가설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가설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련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는 크게 수집하시고 분류하신 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자료 수집은 흔히 딱 생각하실 때 포털 검색 일단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협회 및 기관에 대한 사이트에서 한번 수집을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스, 정책 자료 같은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논문 등의 자료 검색도 도움이 좀 됩니다. 예,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는지 시장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기업 공시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트라는 한국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 사이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시스에서는 통계 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를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허 정보 사이트 키프리스, 이거는 한국 특허 정보 사이트고요. USPTO, 미국 특허청에서도 한번 찾아보실 아이템이 연결이 된다면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좀 수집을 해주셔야 해요. 정말 방대한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방대한 자료를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방대한 자료를 찾으셨을 때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나중에 그게 어떤 거에서 찾았고 이게 어떤 거랑 연관되어 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중요 키워드, 내용, 링크, 출처,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인사이트 등을 적어두세요. 인구수가 이 정도인데 죽어가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인사이트가 뭘까? 환경 때문인가? 경제적 빈곤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나만의 인사이트를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용하시면 그게 편리하실 거예요. 네. 이번 회차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시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고객 정의하기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